안녕하세요. 누워쳤던 볼링 주인장입니다. 오랜만에 볼 리뷰로 돌아왔죠. 제가 그동안 오른팔 부상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너무 역작의 볼을 부상을 안고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너무 좀 고민이 돼서 오랫동안 회복을 하느라 좀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덜 됐는데 지금 제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볼은 로드필드의 역작이었던 블랙드래곤 오리지널 솔리드죠. 자, 이 볼은요 너 가. 이 로드필드 역작이었던 블랙드래곤을 지워버릴 저지 솔리드 웨피의 저지를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블랙드래곤 요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발로 밟고 있거든요. 얘가 진짜 블랙드래곤을 밟아버릴 만큼의 최고의 볼입니다. 무엇이 좋느냐, 블랙드래곤이라는 볼의 제일 큰 장점은 마찰력이었거든요. 마찰력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로드필드 볼이 아직까지는 타사 볼을 좀 못 따라가는 보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블랙드래곤은 타사 볼 대비해서도 꿀리지 않는 마찰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상의 마찰을 보여주는 저지, 게다가 코어의 다이나믹도 블랙드래곤을 얼등히 상회하는 그러한 볼입니다. 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네, 제가 오늘 이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11월 18일 날짜로 벌써 이 볼이 출시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품절이 안 됐다라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현재 보이는 1번 레인에서 이 볼을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레인즈 하우스 패턴 43피트 26볼륨인데 살짝 난이도가 있는 패턴이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굴리기 전에 지금 이 레이아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핀이 중약지에서 되게 멀어져 있죠. 매스바이스 이 정도로 돼 있고 레이아웃은 여기다 올릴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레이아웃을 이 저지에다가 했죠. 평상시 같으면 이 레이아웃을 하면은 정말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고 좀 굴리기 어렵다 싶을 정도의 레이아웃인데 로드필드 볼은 정말 돌게 뚫어야 제맛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뚫었는데 저지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저지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로드필드 블랙드래곤의 액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왼발 스탠스 18쪽에 2번 스파트 한번 노려보고 샷을 해볼게요. 와우. 자, 여러분들 블랙드래곤의 트랩 플레이어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뭐 엄청 넓은 편은 아니죠. 블랙드래곤의 레이아웃은 뭐 드릴링 각도, 발각도를 뺀 핀2 PAP만 봤을 때 5와 4분의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동호인 분들이 5인치 이상의 지공을 하기에는 볼이 되게 길게 가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좀 각을 크지 않게 윗자리를 좋아하는 볼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5인치 이상의 지공을 좋아하는데 블랙드래곤은 5인치 이상으로 지공한 거를 저는 조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나? 로드필드 볼은 좀 약하다 라는 이미지가 사실 이미지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완화를 하려면 웨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레이아웃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웨피를 되게 많이 변경을 하면서 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썼던 볼 중에 블랙드래곤은 상당히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조금 평상시보다 길게 뚫었다가 굉장히 실망했던 볼이 블랙드래곤 펄이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강하게 뚫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20쪽까지 내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팔에 부상이 다 나은 편은 아니라서 A아들을 끼고 있고 예전만큼의 손끝에 릴리즈 끝에 액션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지금 딱 한 번만 더 투구해 볼게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액션으로 들어갔는데 블랙드래곤이 이 정도 액션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저지를 굴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저지를 좀 많이 굴렸습니다. 뭐 좋아서 많이 굴린 것도 있고 얘는 많이 굴려도 셋볼 상태의 컨디션을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굴렸거든요. 자, 지금 18쪽에서 한번 포켓팅 한번 해볼게요. 저지입니다.
역시 조금 넘치네. 확실히 좀 넘치죠. 와, 근데 뭐 레이아웃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블랙 드래곤의 레이아웃보다도 많이 강하게 뚫은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볼에서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이게 보일 거예요. 지금 기름 흡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 20게임 넘게 쳤을 텐데도 아직도 기름 흡수율이 장난이 아닌 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찰이 장점인 볼이고, 또 지금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제가 발각도를 확 줄이면서 백엔드 액션이 상당히 날렵해졌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현재 이 패턴이 난이도가 좀 있는 패턴이고, 총 오일 볼륨이 높지는 않은 대신에 사이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밀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자, 두 쪽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블랙 드래곤을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오일 묻는 것과 오일의 흡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지가 좋습니다. 제가 이 부상 때문에 많이 게임을 못 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로드피드 자사 대회 11월 달에 대회가 있었죠. 저는 이 저지볼을 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진짜 이 저지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굉장히 스웨그 4위 패턴이 엄청 예민한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구해 볼게요. 예, 이미 손끝에서 저거는 스트라이크다 딱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그나마 이 저지를 잘 굴릴 수 있는 환경이 썬더레인지 볼링장이라서 제가 굴리고 있고, 지금 현재 수진 볼링장의 레인 패턴이 너무 볼륨이 낮다 보니까 도저히 얘를 굴릴 수가 없어요. 풀려버리더라고요. 너무 내려가서 치다 보니까 그래도 얘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 영상은 이미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수진 볼링장에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어서 이 썬더레인지 볼링장이 조금 어려운 패턴을 선택해가지고 굴리고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볼이 다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은 패턴에서는 볼이 다 해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찰이 정말 좋습니다. 결국 기름이 많은 패턴에서는 마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회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너무 많은 패턴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입사각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이런 저지 같은 볼이 진짜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외피를 한번 폴리싱도 해보고 다시 이제 2000방으로 지금 현재 마감한 볼인데, 폴리싱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잘 맞았었습니다. 다만 썬더레인지 패턴에서는 폴리싱 외피는 잘 맞지 않아서 다시 2000방으로 깠고, 이 볼의 박스 피니시는 2500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헤비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볼은 외피를 1000방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말 마찰이 강해요. 참고로 마찰이 너무 강하면 볼러가 구속이 받쳐주지 않을 때 볼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넥션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살짝 좀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텐핀이 남긴 했는데, 저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저는 그거예요. 마찰로 인한 힘의 에너지 소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크지 않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유지가 잘 된다. 제가 그동안 로드피드 볼들이 강한 마찰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찰이 강하니까 기름은 잘 이겨내는데, 핀 앞에서의 볼의 에너지가 너무 소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핀을 잘 못 이겨낸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저지 같은 경우는 둘 다 해결했습니다. 블랙 드래곤 같은 경우가 마찰이 강하다 보니까 코어의 다이나믹이 조금 약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저지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마찰이라는 단어는 외피에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은 볼의 힘이 강하다라는 뜻은 바로 코어예요. 로드패드 볼에 조금은 타사 볼들과의 경쟁이 조금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코어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 스펙을 보면은 로드패드 볼들의 코어의 RG 값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이 RG이고 하이 퍼포먼스 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RG 값이 2.5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2.5 정도의 기준값을 로우 RG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다른 곳 타사볼들의 로우 RG는 2.4대가 되게 많은 반면 우리 로드필드에서는 2.4대의 코어의 RG 값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낮은 RG 값으로 나왔던 예전 뭐 블리자드 시리즈나 아니면 블랙 드래곤 같은 경우도 낮은 RG의 코어로 나왔는데, 아쉽게도 블랙 드래곤 같은 경우가 솔리드 때는 되게 잘 맞았어요. 둥글게 잘 들어갔는데
펄 버전 때는 조금은 펄이기 때문에 날렵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액션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그 코어 자체도 조금 둥근 액션을 보여줬던 코어였다고 저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강한 외피의 마찰과 또 최대한의 RG 값을 줄인 코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의 잔롤 폭발력으로 인해서 핀트라이까지도, 그리고 입사각까지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레이아웃을 할 때, 지공을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핀2 PAT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뚫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예상으로는 5인치 이상, 아마 한 5와 4분의 1 이상의 지공을 하다 보면은 이 볼도 너무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저는 4인치 반에서 5인치 이하 정도의 포지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몇 번 더 굴려볼게요. 오우, 이거 왜 템핀이 왜 남아? 자, 지금 되게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템핀이 남았으니까 반쪽만 올려서 샷을 한번 담아 볼게요. 오우, 템핀이 왜 안 빠지는 거야? 리뷰할 때 자꾸 템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18쪽. 아, 너무 안쪽인가? 오우. 야, 여기는 안쪽이네? 아, 이거 뭐 대놓고 안쪽이었구나. 좀만 안 닦고 있으면 그새 다 흡수해버리네. 예, 확실히 이 볼은 붙여치는 거에 강점이 있는 볼이에요. 저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보내면은 먼저 잡히거나 조금 풀리거나 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거든요. 확실히 이 볼은 좀 각을 크지 않게 쓰는 게 장점인 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아웃은 조금 강하게 뚫고, 외피의 마감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지 않게, 천방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2천방이면 저는 딱 웬만한 볼러들한테 다 맞을 것 같네요. 샷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제가 마지막 투구하고 나서 기름 안 닦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이십니까? 이 기름 흡수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 볼을 20게임은 넘게 쳤어요. 지금 말하면서도 거의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커버 스톡의 오일 흡수 능력이 상당히 좋은 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오일 흡수력이 너무 빠른 볼들은 커버 스톡의 오일 저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볼의 액션이 금방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 오일 흡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버 스톡의 한계 때문에 흡수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로드필드 볼들이 유독 빨리 죽는다, 액션이 너무 빨리 죽고 기름 흡수가 너무 구리다 라는 얘기들을 다른 커뮤니티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적어도 이 저지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벽을 넘어선 시초의 볼이 되지 않을까. 아니죠, 시작의 볼은 블랙 드래곤이었다면 이 볼은 블랙 드래곤을 정말 너무나 많이 상회하는 정말 최고의 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올해의 볼이라는 표현을 에이펙스한테 했는데요. 에이펙스 볼 굴리고 나서도 저는 진짜 좋았고, 미드볼에서 이렇게 좋은 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의 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볼링공은 하이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에이펙스. 올해의 볼은 저지가 맞는 것 같고요. 블랙 드래곤 솔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볼백에 다시 집어넣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볼은 어쨌든 샌딩 볼입니다. 샌딩의 주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은 게임 수를 가지면서 손 샌딩으로 부드럽게 샌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기름을 볼이 흡수하는 게 이 커버 스톡 깊숙이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보다는 사실 겉에 머물러 있는 기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한 겉에 머물러 있는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 샤워 같은 걸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샌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러한 그 겉에 머물렀던 오일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다만 프로샵에 있는 기계로 자꾸 샌딩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볼 외피의 마모가 너무 빠르고 줄어드는 외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볼이 점점 작아집니다. 웬만해서는 샌딩 같은 경우는 프로샵에 맡겨서 기계를 돌리지 마시고 손 샌딩을 천천히 하면서 볼 관리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손 샌딩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볼 작아지는 거 체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수백 번은 해야 볼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손 샌딩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지 너무 잘 굴렸고요. 출시한 지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품절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 볼의 능력이 프로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스텝이나 또 다른 이 볼을 굴리는 동호인분들의 입소문을 타서 반드시 블랙드래곤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최고의 역작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망설였던 분들은 얼른 로드필드 공홈에 가셔서 구매해서 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내용 저의 주관이었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쌍따봉.